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2020 학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0 학년도 기출 해설 강의를 제가 이미 그러니까 시험 바로 다음날 찍어서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뭘 뜻할까요? 시험 다음날 해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설을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좀 돌아가는 풀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풀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하자면 해답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 2020학년도 문제 개별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설을 다 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두세 문제 돼 있고요. 8번이 이제 이산수학 생성함수 확률과 통계학 확률 분포 문제인데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 문제가 진짜로 이산이랑 확률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해서 설명해드렸냐면 올해 강의 소개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산수학의 배점을 2점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다른 이유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2점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뭐냐면 단답형 문항 개수가 줄었잖아요. 단답형 문항 개수가 줄면서 원래 6점으로 출제하던 과목들이 단답형을 다 못 내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개 과목은 단답형을 못 내는데 배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 과목이 9개인데 확률과 통계학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원래 기존에 6점으로 배점이 돼 있던 과목이에요. 근데 단답형을 물론 한 문제 주면 6점을 되지만 단답형을 못 준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4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하고 이제 나머지 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다른 과목도 있는데 뭐냐면 복수 해석하고 실해석이에요. 예. 그런 과목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산수학이 2점으로 출제를 해야 되니까 이산수학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단답형 개수도 모자란데 이산수학에다 단답형을 주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물론 이산수학이 단답형을 주고 다른 과목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산수학을 이제 독립 문제로 안 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성격이 다른 문제를. 그래서 이산수학 문제가 전반부에 배치가 돼 있고 확률 통계 문제가 밑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요. 점화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수열 AN의 생성함수 GX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거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거 뭐예요? 무슨 형 점화식이죠? 선형 점화식이에요. 그렇죠? 선형 점화식인데 비동차항이 있어요. 비동차항이 등비수열 주어져 있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요 공비 마이너스 1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특성화 방식의 근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1개선 점화식이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을 해봤자 1차식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n 요게 분명히 특수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돌아가는 거예요. 생성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생성함수는 물론 이제 임용에서는 가끔 생성함수 문제가 그냥 생성함수 문제를 위한 그 개념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생성함수는 원래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에요. 이 편리한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생성함수를 구하는 건 너무 낭비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생성함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AN의 생성함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요 우변과 좌변에 있는 수열이 있죠. 여기에 대한 생성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은 n이 1 이상이니까 뭐 상수항이 없는 그런 생성함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AN의 생성함수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GX로 이름이 붙어 있네요. GX를 구하고요.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A0는 1이고요. AN 더하기 A의 N-1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요 수열, 이 수열의 생성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fx는 그런데 이제 상수항이 없으니까 n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제곱에 x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fx 이렇게 정의하자. 생성함수로.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더하기 a의 n-1 요거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원래 gx랑 모종의 관계가 있겠죠. gx는 an의 생성함수였어요. gx는 요거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의 x의 n제곱이에요. 요게 생성함수예요. 선생님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요렇게 생긴 게 이게 an의 생성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얘는 n에 1 대입하면 뭐예요? a1x 요거는 밑에다 적읍시다. 더하기 a0x 더하기 n이 2일 때는 a2x 제곱 여기는 더하기 n이 2일 때는 a1x 제곱 더하기 a3x 세제곱 더하기 a2x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거만 있습니까? 얘도 있죠. 얘는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나요? n이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n이 2 대입하면 플러스 x의 제곱 3 대입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 생성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렴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성함수는 여러분들이 해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범위에서 생각하면 되냐면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식이 있으면 그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0 근방에서 성립하는 식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x값이 충분히 작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x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이거 무한 등비급수죠. 무한 등비급수 공비가 마이너스 x고 처항이 마이너스 x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x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되죠. 그쵸? 자, x의 범위는 따로 표시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쪽은 자, 요거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똑같진 않죠. 일단 얘는 gx랑 어떤 차이가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자, gx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a0가 없죠. 여기는 a0가 없죠. 그러면 이거 gx를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gx에서 a0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gx 빼기 a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gx랑 어떤 차이가 있죠? x가 곱해져 있죠.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더하기 x 곱하기 gx 이렇게 됩니다. a0는 1이죠. a0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얻는 식은 1 더하기 x 곱하기 gx. 자, 여기다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는 요거는 마이너스 x 나누기 1 더하기 x 따라서 gx는 뭐가 된다? 자, 여기다 1 대입해주면은 1 마이너스 x 그쵸? 맞나요? 왜 이렇게 좀 약간 생소하지? 1 더하기 x의 gx는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나?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n제곱 n이 1일 때 마이너스 x부터 해가지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맞죠? 그죠? 네. 네? 그런데요. 원래 그냥 1인데 어떻게 맞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도 그렇고 저를 되게 많이 구해주셨어요. 네. 자, 이게 뭐예요? 1 빼기 x.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 이거 제대로 풀었어요, 진짜. 네. 1 더하기 x 분의 1에,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x에 1 더하기 x 빼기 x니까 1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gx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gx가 나왔는데 gx를, 자, 여기 범위도 친절하게 뭐죠? 그 수렴하는 범위 안으로 줬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 사이에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x가 그 외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연속 확률배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일 때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믿고 하면 됩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fx가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풀 때 요거의 생성함수를 fx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도 되겠죠. hx나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기대값을 구해보면은, 자, 이게 원래는 전체 실수 구간에서 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까지만 0이 아닌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확률 밀도 함수 gx는 뭐다? 이 범위 안에서는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다. x의 기대값이니까 곱하기 x 해가지고 dx 적분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x의 기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복잡하니까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치환합니다. x 더하기 1을 t로 치환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래 끝은 뭐예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t는 3분의 2, x가 1일 때는 t는 2, 1 플러스 x의 제곱은 t제곱, x는 t 마이너스 1, dx는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인테그럴 3분의 2에서 2까지, 하나는 t분의 dt,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말고 t분의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적분하면 ln t, 요거 적분하면 더하기 t분의 1, 이것이 3분의 2에서 2까지. 그래서 자, 3분의 2 대입해서 3분의 2 대입한 거를 빼주면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3에서 로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ln 3, 그 다음에 t분의 1은 더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ln 3, 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셨나요? 네, 마치겠습니다.